안녕하세요. 오늘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단원 도형이 이동합시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직선, 원, 포물선 이런 것들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도형의 이동이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중학교 때 했어요. 중학교 때는 했지만 중학교 때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을 x로 1까지 가라. 그러면 x 대신에 뭘 넣었죠? x-1 이렇게 넣었어요. 됐죠? 근데 왜 그러는지 설명 안 하고요. 그냥 그림으로 해서 설명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왜 그러는지 검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형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도형은 움직여도 뭐는 안 변해. 모양은 안 변하지만 좌표에서는 식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좌표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요.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가 도형이 이동에는 뭐가 있다? 크게 점을 움직이는 게 있고요. 도형 자체를 움직이는 게 있어요. 됐죠? 그래서 무슨 이동? 처음에 하는 게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점을 평행이동하는 건 어떤 점이 있어요, 여기요. 이 점을 x로 p만큼 y로 q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점은 그대로 가요. p만큼 q만큼 이렇게 점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2,1이라는 점을 x로 2만큼 y로 마이너스 1만큼 가라 그러면 x로 2만큼 y로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뭐다? 4,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죠? 점은 그대로 더하고 빼는 거니까요. 그림 그리면 금방 알 수 있고요. 단 도형은 잡으세요. 여러분. 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도형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도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도 직선도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이제 함수에 가면 y는 꼴로 쓰지만 도형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xy를 한쪽으로 몰아서 이코로 0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런 도형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놈을 x로 p만큼 y로 q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도형 식은요. 뭘 바꿔요? 부호를 이렇게 뒤집어요. 됐죠? 부호를 이렇게 뒤집는다고요. 됐습니까? p 가면 마이너스 p를 q 가면 y 대신에 마이너스 q를 됐죠? 이렇게 움직인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으세요. 한번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 도형이 xy에 대한 식인데요. 이 도형 위에 이 도형을 어떻게 x로 p만큼 y로 q만큼 움직이래요. 그럼 이 점이 어때요?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x로 p만큼 y로 q만큼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양은 그대로 올 건데요. 그러면 바로 이 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형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점 xy가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x-y-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얼만큼이요? x로 p만큼 y로 q만큼이요.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도형도 점을 움직이는 거니까 x-가 뭐예요? x에서 p만큼 움직였고 y-는 y에서 q만큼 움직였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xy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놈을 x는 하고 바꾸면 x는 x-p고요. 얘는 y는 하고 바꾸면 y-q예요. 그래서 이 xy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x 자리에 x-p, y 자리에 y-q를 집어넣어서 답을 쓸 때는 다시 떼고 써도 돼요. 처음에는 구분하려고 찍었지만 답을 쓸 때는 그냥 떼고 그냥 x-y-식 이렇게 쓰면 좋아. 이렇게 쓰면 이거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떤 도형을 x로 p만큼 y로 q만큼 움직일 때는 반드시 x 대신에 x-p를 y 대신에 y-q를 집어넣는다. 다시 말하면 부호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동? 도형의 평행이동이다. 됐죠? 도형이동에는요. 평행이동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대칭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됐죠? 평행이동과 더불어서 중요한 대칭이동이 있는데요. 대칭이동도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려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도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형이나 점도 상관없는데요. 어떤 도형을 보세요. x축에 대칭시켜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x축 대칭시키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y의 부호가 살짝 바뀌어요. 됐죠? 그림 그려볼까요, 여러분? 어떤 도형이나 점 똑같은데요. 어떤 점이 여기 있었어요. 그죠?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1,3이라고 할까요? 이놈을 뭐에 대칭? x축에 대칭? 그러면 와 이렇게 오는 거죠. 대칭되어 왔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는 안 바뀌고요.
x는 가만히 있지만 y보가 살짝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x축에 대칭시킨다는 뜻이에요. y축에 대칭시키면 뭐가 바뀌어요? 이번에는 x의 보가 바뀌어요. 됐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x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y축 대칭 그러면 x의 보가 바뀌고 y값은 가만히 있고요. 또 무슨 대칭? 두 개 섞은 게 원점 대칭이에요. 그죠? 원점 대칭은 뭘 바꾸죠, 여러분? x의 보호를 다 바꾸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원점에 대칭시키면 뭐 x도 음으로 y도 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가 다 바뀐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요. y꼴 x라는 직선의 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y꼴 x는 직선의 대칭은 y꼴 x라는 직선을 이렇게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 점이 1로 이렇게 오는데요.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오면은 3,1이 돼요. 그죠?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xy 자리가 바뀌어요. 됐어요? 그걸 10으로 쓰면 이렇게 바꾼다고요. xy 대신에 yx다. 그래서 이거를 도형의 아주 중요한 이동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함수에 가면 특별히 이 참수처럼 이렇게 y축 대칭인 것을 무슨 함수? 우함수. 됐죠? 3차식처럼 이렇게 원점 대칭인 것을 기함수. 또 이건 뭐죠, 여러분? x의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수는 뭐라 그래요? 역함수다. 이걸 우리가 3대 대칭 요동이다 그러는데요. 어떤 도형을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역함수, y꼴 x는 직선칭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도형의 기본 대칭이고요. 이제 조금 더 응용을 시키면 어떤 도형을 x고 a라는 직선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잠깐 그려볼까요, 여러분? x 이꼴 a가 뭐예요? x 이꼴 3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떤 점이 여기 있었는데요. 이 점을 여기 대칭시키면 어디 오겠어요? a-b' 이렇게 오겠죠. 그죠? 대칭됐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올 텐데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점을 이렇게 움직이면 x 이꼴 3에 대칭시키니까 뭘 안 바뀌어요? y값은 그대로 오잖아요. 그죠? y값은 그대로 있는데요. x값은 여기서 일로 바뀌잖아요. 그죠?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3이 a와 a' 중점이에요. a와 a''의 중점이 3이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a''는 2 곱하기 3-a 이렇게 되는데요. 따라서 어떤 직선 x고 a에 대칭시키면 뭘 안 바뀌는데 y값은 가만히 있는데요. x가 뭐로 바뀌어요, 여러분? 2a-x로 바뀌어요. 됐죠? 내가 이거를 뭐라고 하면은요. 3이라고 두지 않고 그냥 여기 a를 썼으니까 보기 안 좋네요. 그죠? 다른 문자 이렇게 쓰면 x고 t라고 두면 2t-a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x 이꼴 a라는 직선에 대칭시키면 y는 가만히 있고 x가 이렇게 바뀌고요. 거꾸로 또 y 이꼴 b에 대칭시켜보세요. 그럼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뭐는 x는 가만히 있고요. 여기 대칭 y 이꼴 b에 대칭시키니까 그죠? y 이꼴 b에 대칭시키니까 이번에는 x는 가만히 있고 y 값이 뭐라고요? 2-y로 바뀌는 거예요. 좋죠?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바로 뭐지? 그 유명한 점대칭이에요. 그죠? 도형을 어떤 점에 대칭시키면 둘 다 바뀌는 거예요. x가 뭐로 바뀌고요? 2a-x, y가 뭐로 바뀌고 2b-y로 바뀌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점이 여기 있었어요. 그죠? 어떤 점, 어떤 도형을 대칭 이렇게 오면 여기 있는 점이 어디로 와요? 여기 있는 도형의 점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대칭시켰으니까 x끼리도 얘가 중점이고요. y끼리도 얘가 뭐예요? 중점이에요. 됐죠? 그래서 더해서 2로 나는 게 a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더해서 2로 나는 게 b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점대칭은 이 두 개를 섞어놓은 거라고요. 그죠? y 이꼴 b와 x 이꼴 a를 동시에 섞어놓은 게 바로 점대칭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조금 응용해서 y 이꼴 -x라는 직선에 대칭시키면 뭐 바뀌죠, 여러분? 자리도 바뀌고요. 뭐도 바뀌어요? 부호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요한 8가지 대칭이다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논리에 속한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직선 중에 y 이꼴 x라는 직선 대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의의 직선에 대칭이 시킬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건 좀 중요한 거 하나만 해봅시다. 어떤 점이 여기 있으면은요, 이 점을 임의의 직선, 예를 들면 y 이꼴 얼마에 써줄까요? y 이꼴 원점 직선 해볼까? y 이꼴 3x 이렇게 대칭시키자고요. 그죠? 이 점을 이 직선에 대칭시키고 싶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점을 이 직선에 대칭시키면 y꼴 x는 아니에요. 이 y꼴 3x 대칭시키면 이게 대칭이잖아요. 여기 같고요. 그죠? 따라서 이놈과 이놈의 중점이 어디에 있어요? 직선에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AB와 A-B-의 뭐가? 중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y꼴 3x 위에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중점이 뭐죠, 여러분? A와 A-의 중점, B와 B-의 중점, 이놈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x 대신에 집어넣고 y 대신에 집어넣어서 식 하나 찾고요. 또 하나씩 있어야 되겠죠? 또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가 무슨 집? 수직이에요. 따라서 이놈의 기울기는 3이고요. 이놈의 기울기는 얼마죠, 여러분? x값의 변화분의 y값의 변화가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직으로 만나니까 곱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됐죠? 따라서 우리가 이 두 식을 잘 이용하면 연립으로 풀어서 바로 내가 원하는 A-B-를 구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y꼴 x라는 직선의 대칭, y꼴 마이너스 x의 직선의 대칭과 더불어서 어떤 임의 직선에 관한 대칭은 반드시 이 중요한 논제를 이용해야 되면 충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게 바로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에 대한 전반적인 논제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도형의 마지막 단원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고등학교 수학의 본질을 시작해요. 그게 바로 집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집합과 명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함수에 본격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을 다음 시간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기까지 문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충분한 연습 후에 다음 단에서 다시 만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